붙잡지 않는 삶. 에크하르트 톨레의 가르침으로 찾아가는 내면의 평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 마음은 과거의 후회로 아니면 미래의 불안으로 떠돌고 있지 않니? 에크하르트 톨레의 붙잡지 않는 삶은 이렇게 흩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불러오는 책이야. 책의 한 구절을 떠올려봐.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 저항할 때 생긴다. 이 문장은 마치 조용한 속삭임처럼 내 마음을 울렸어.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 왜 불안한지 그 이유를 톨레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풀어내.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의 안내서야. 마치 친구가 옆에서 차분히 길을 알려주듯이 말이야. 이 글에서는 붙잡지 않는 삶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다른 독자들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게. 마지막으로 너의 생각도 궁금하니 함께 나눠보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여정. 붙잡지 않는 삶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대표작 더 파워 오브 나우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의 근원을 탐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알려줘. 톨레는 이 책을 명상하듯 읽으라고 조언해. 정보를 얻으려는 책이 아니라 읽는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존재의 깊은 곳에 닿게 하는 책이야. 책은 짧은 문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두 페이지씩 천천히 음미하며 읽기 좋아. 예를 들어 책의 초반에 톨레는 한 가지 장면을 이야기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말이야. 이건 나도 자주 겪는 일이야.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라거나 어제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톨레는 이런 순간에 잠깐 멈추라고 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라고. 예를 들어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손에 든 커피잔의 따뜻함 같은 것들. 이런 작은 실천 하나로 우리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어. 또 다른 예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다루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 친구와의 대화에서 갑자기 감정이 상하거나 가족과의 다툼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 톨레는 이런 순간에 감정을 억누르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관찰하라고 해. 예를 들어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화가 점점 잦아들고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 내가 직접 해봤을 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 책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붙잡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안내해. 톨레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그리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이야. 책을 읽다 보면 마치 톨레가 내 곁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는 느낌이 들어. 괜찮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봐. 모든 게 거기 있어. 존재의 자리로 돌아오라. 붙잡지 않는 삶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강렬해. 톨레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그의 가르침을 몇 가지 주요 메시지로 정리해 볼게. 첫째,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화가 났어라거나 내가 불안해라고 말하며 감정이나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해. 하지만 톨레는 생각과 감정은 단지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해.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안 가져와서 짜증이 날 때 그 짜증은 나가 아니야. 그저 내 안에서 잠시 머무는 감정일 뿐이지. 이걸 알아차리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존재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둘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톨레는 고통의 근원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온다고 강조해.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상사에게 혼난 일을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하거나 내일 있을 발표를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이런 생각들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해. 톨레는 숨소리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느끼는 등의 간단한 실천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다고 가르쳐. 이건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태도야. 셋째, 내맡김은 저항의 반대다. 톨레가 말하는 내맡김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짜증내고 저항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내가 이걸 실천해 본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투덜 때는 대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차분히 해결하려 했더니 스트레스가 확 줄더라. 넷째, 에고를 내려놓아라. 톨레는 우리가 집착하는 욕망과 두려움의 대부분이 에고에서 온다고 해. 에고는 내가 특별해야 한다거나 남들보다 낫고 싶다는 마음이야. 예를 들어, SNS에서 다른 사람의 멋진 삶을 보고 질투하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들. 이런 에고를 관찰하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깊은 평화와 연결될 수 있어. 톨레는 에고를 거짓 자아라고 부르며 진짜 나인 존재 의식으로 돌아오라고 안내해. 마지막으로 고요함 속에서 존재를 만나라. 톨레는 침묵과 고요함이 신의 언어라고 말해.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진짜 나, 즉 존재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어.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평화야. 예를 들어, 조용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뭔가 깊은 평온을 느끼잖아. 톨레는 이런 순간을 더 자주 의식적으로 경험하라고 해. 일상에서 자유를 찾는 길, 붙잡지 않는 삶이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한다는 거야. 첫 번째 시사점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이야.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톨레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줘. 예를 들어, 내가 자주 느끼는 불안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 이걸 알면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된다는 걸 알게 돼. 두 번째는 실천 가능한 도구를 준다는 거야. 톨레는 추상적인 이론만 말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관찰하라거나 숨소리에 집중하라는 식으로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냥 5분 동안 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이 정말 달라져. 세 번째는 관계에서의 자유를 준다는 점이야. 톨레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덜 휘둘리게 돼. 예를 들어,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이건 내 에고가 반응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면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진짜 소통이 가능해져. 내가 이걸 연습하면서 가족과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어. 마지막으로 이 책은 삶의 흐름을 신뢰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늘 통제하려 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잖아. 하지만 톨레는 삶은 본래 흐름이고 그 흐름에 맡길 때 더 큰 평화가 온다고 해. 예를 들어, 내가 원하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처음엔 화가 났지만 톨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건 지금의 흐름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더니 새로운 기회가 열리더라. 이런 태도는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 이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리뷰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많은 독자들이 붙잡지 않는 삶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경험했다고 말해. 한 독자는 이렇게 썼어.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얼마나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감정을 관찰하라는 조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예전엔 화가 나면 바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니 감정이 훨씬 빨리 가라앉아요. 이 독자는 특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방법을 적용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어. 또 다른 독자는 톨레의 문장이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다고 느꼈대. 책을 읽는 동안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에 스며들어서 읽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는 계기가 됐어요. 이 독자는 아침에 책을 한 페이지씩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어. 어떤 독자는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를 느꼈다고 해.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타인의 말에 덜 휘둘리게 됐어요. 톨레가 말한 내맡김을 연습하면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 독자는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 이 방법을 적용했다고 했어. 또 다른 리뷰에서는 톨레의 가르침이 삶의 무게를 덜어줬다고 했어. 현대 사회는 늘 무언가를 쟁취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잖아요. 이 책은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 그냥 지금에 머무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려줬어요. 읽고 나서 삶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 독자는 특히 명상 초보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했어. 물론 모든 독자가 긍정적인 후기만 남긴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톨레의 글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꼈대.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이론은 좋은데 바쁜 일상에서 매번 감정을 관찰하고 지금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 하지만 이 독자도 꾸준히 연습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 너의 생각은 어때? 붙잡지 않는 삶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주는 안내서야. 톨레의 가르침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짜증, 불안, 갈등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줘.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아침에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였어. 그 5분이 하루를 바꾸더라. 너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나 톨레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혹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는 연습 한번 해본 적이 있나? 내가 느끼는 고통이나 불안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궁금해.